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켰어요. 예,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놀러 가야 돼가지고, 예, 저 내일 1박 2일로 펜션 놀러 갔다 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합니다. 어제 해킹 사태를 말씀드렸잖아요. 와지르엑스 해킹. 그 8조개 거래소로 이체. 이 8조개가 해킹된 물량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거래소로 이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죠, 일단은. 근데 당장 팔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시바이누가 확 무너지게 되면 던지겠다고 대기하는 물량들이죠. 만약에 안정을 찾으면은 다시 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100% 이제 별로 문제 없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남들 팔기 전에 내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막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인도 와지렉 해킹으로 인한 8조 개가 거래소로 이체됐다. 해킹당한 금액이 1,400억인데 지금 1,900억이 이체됐다는 얘기죠. 그럼 한 3,300억 정도 되죠.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14조인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 비율이면은 뭐 무시는 못할 정도죠.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어, 무시는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다. 3월 15일 날 14조 개가 입금되고요. 시바이누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이게 무슨 전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3월 3일, 3월 4일, 6일 날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매도가 나오면서 무너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매도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해킹을 당했고 팔려고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고 있다. 근데 지금은 내 생각에는 팔아도 누군가 다 주워 먹어요. 왜냐하면은 고래들은 지금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요 1억 달러가 내 생각에는 1억 달러가 아니라 그 8조 개가 이게 고래들이 지금 개미들 협박하는 겁니다. 개미들한테 공갈 치는 거예요. 빨리 물량 팔라고. 먹고 싶어가지고. 고래들은 싸게 살려면 내려가야 사거든요. 절대 올라갈 때 안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보다 해몽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개인들의 코인 투자가 최하위예요. 역대급 최하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관들이 그만큼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관들이 개인들도 안 사는데 왜 살까? 결국 기관들은 가격을 올려서 개미들한테 넘기는 게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관들이 다 사놓고 개미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든 올릴 거예요. 그리고 개미 들어오면 떠넘기겠죠. 이게 인간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모으고 있는 거죠. 1달러 미만 BTC 거래에 대한 30일날 정성 투자자 수요는 3년 내 최저 수준이다. 한마디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들은 안 하는데 가격 유지가 있다는 거는 기관이나 고래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거야. 그럼 비트코인이나 시바이누가 뭐 100개 있다고 치면은 얘네가 90개 갖고 있어. 근데 그럼 얘네가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40까지 줄이고 나중에 얘네가 60을 사겠죠. 그러면 팔아야겠죠. 결국은 기관들은 자기네들 물량을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올릴 것이다. 그때 개미가 이제 우르르 들어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뉴스도 있어요. 네. 포브스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포브스에서 요거는 해킹 이후에 나온 뉴스예요. 시바이누 1700% 랠리 가능성이 있다. 예. 요거는 그 기술적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이고 하락이 나왔지만 상승 추세선은 문제가 없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 요거 1700% 상승 나오는 시점이 2025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보다 한 2025년 5월 정도? 네, 2025년 5월 정도. 요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1700 보면은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0.03이라고 치고 17배 상승하는 거죠. 0.5원 정도. 0.5원 정도. 한 1000만 원이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거죠.
아, 이 정도만 가도 훌륭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저 정도 갈 거면 안 하지.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딱 1원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1원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딱 40배 정도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00% 정도. 1700%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고요. 팀 나오면은 네, 1원 40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아주 확고한 믿음 가고 있어요. 이런 갈 때까지는 저는 안 팝니다. 근데 이런 때는 팔 거예요. 왜냐면은 단위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운드 피겨라고 그래가지고 단위가 바뀌게 되면은 매도가 좀 나오는데 딱 이런 찍으면은 그게 고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바를 제가 10년 가져갈 건 아니거든요. 저는 딱 계획하는 게 2025년 말까지만 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예,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2025년 말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개인적인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시바이누 마케팅 총책임자는 얘기를 했죠. 20시간, 24시간 안에 2.4조의 시바이누 토큰이 회수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회수가 됐다는 얘기는 해킹 물량이 회수가 됐다는 건데 요거는 그 시바이누 MM팀, 마켓 메이커 팀이 들어가서 산 겁니다. 한마디로 고래들이 매수하기보다는 시바이누 재단에서 복합적으로 나서서 산 거라는 거죠. 또 이런 게 있는데 어, 시바이누 고래 축적이 늘어나고 있고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바이누가 지금 당장 출발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악재들이 조금 있고 시바이누 한국 얘기 나왔다. 시바이누와 리플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코인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시바이누와 리플이 비트코인을 앞지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 많은 코인이 리플, 시바이누 두 가지입니다. 시바이누는 어느 나라 1등인 경우가 많아. 예, 일본에서도 1등이고, 중국에서 1등이고, 인도에서 1등이고, 미국에서도 3위 안에 들고. 이 거대한 나라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도 시바가 우리 한국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바 한번 한국 트위터 담당을 한번 지원을 해볼까?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뭐 중요한 뉴스 나온 게 트럼프가 대선 후보 확정을 지었습니다. 수락을 했고요. 수락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요. 주말 내에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정말 이번 대선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문제가 민주당 안에 대선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다 고만고만해. 비슷비슷해. 한마디로 분열이죠, 분열. 바이든은 뭉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분열되는 거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 간과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흑인 비하 발언은 아닌데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고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미셸 오바마 안 나온다면은 트럼프의 압승은 확정이라는 거죠. 흑인 여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PC 사상이라든가 LGBT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할 수 있는 게 미셸이죠. 근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 물론 훌륭한 여자긴 한데 그리고 미국은 의외로 또 여자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나라기 때문에 좀 혼돈에 빠질 수 있어. 근데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흑인들은 몰표 주거든요. 그런 것들 본다면은 좀 위험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뒤로 미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ETF 승인 나올 것 같고 이더리움 ETF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솔라나 ETF, 리플도 ETF 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뭐 시바, 도지까지 ETF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재밌는 가설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얘네가 합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 굉장히 음모론적인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거 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썰 풀어드리는데 대충 말씀드리면은 지금 머스크가 있잖아요. 머스크가 원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머스크 계획 안에 들어있는 코인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도지, 시바, 리플. 요 세 개로 지금 머스크 월드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 요건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내용이. 진짜든 아니든 머스크면 그럴 것도 같아. 요거 그냥 근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을 통합해서 요거를 화폐로 쓰고요. 리플을 전송용 전송 코인으로 쓰는 거죠. 그대로 리플로 시바랑 도지를 태워가지고 돈을 송금하는 겁니다. 그럼 리플은 약간 운반의 개념이고 그 시바랑 도지는 승객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게 그럴듯합니다. 테라포마스 화성 이주 계획까지 엮여 있는 굉장히 큰 계획인데 뭐 되면 좋은 거고 일단은 큰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재단이랑 와지르엑스 거래소는 뭐 주주 보상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불확실한 거고 소각이나 에어드랍을 또 추가로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확정되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다. 시바이누 개인 홀더들은 매도 세고 지금 공매도 애들 한마디로 쇼치는 애들이 지금 악질 새끼들이 지금 쇼치고 있는데 요거만 해결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얘네들 다 털리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좀 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예, 저는 악재는 악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바이누를 짓누를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해킹과 같은 이슈는 다 이제 급등으로 연결됐거든요. 해소가 되면은 악재가 나왔다는 거는 해소가 된다는 거고 해소가 된다는 거는 악재 해소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처맞은 게 짜증나는 건데 결국은 이게 뭐 시바이누 자체가 코인 설계가 잘못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코인의 보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와지르 X라는 인도 거래소의 보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 결국 이 거래소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에 비트코인이 지난주처럼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도 비트코인 상승 나오면은 배량 매도만 안 나온다면은 다시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까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시바이누 그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 거 보시죠. 거기서 시바이누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 나누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만 얘기하는 방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코인생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주말에 좀 반등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제가 방송을 찍지 안 찍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찍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금요일 되시고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비가 또 올지도 모르니까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너 화이팅!